자, 오늘 창체 진로 수업입니다. 창체 진로 수업 16번째인데요. 16번째는 이제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생명체도 빌딩처럼 리모델링 할 수 없을까? 재건축 빌딩, 아파트들 이제 재건축하기도 하지만 리모델링 해서 약간 예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생명체에도 그런 리모델링이 가능하겠느냐? 가능했어요. 가능해온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역사, 생명체 변형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디자인이 생명체 역사를 바꿔나갈지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부터, 즉 2학기부터 우리 미래 탐구와 관련된 분야는 생명공학 분야예요. 생명. 자, 일단 생명공학 분야에서 최근에 이제 합성생물학이라는 그런 분야가 되게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교과서에 이제 오히려 합성생물학이 생명과학 체계는 잘 안 나오고, 이게 어디에 나왔냐면 여러분 1학년 때 통합사회에서 미래 마지막 단위 9단원이었거든요. 네. 9단원의 이제 미래 탐구와 관련된 분야에서 이제 앞으로 미래 탐구에 되게 중요한 영향을 끼칠 과학기술은 뭐 인공지능이 있고 뭐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합성생물학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합성생물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생명체 변형의 역사, 거기서 획기적인 그 어떤 전환점이 된 게 이제 신석기 시대인데, 이런 신석기 시대 때 스토리텔링,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 신석기인들이 어떤 혁신적인 사고를 한 게 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생명체 변형의 역사 중에서. 자, 우리 700만 년 전, 요 밑에 있는 걸로 볼까요? 자, 여기 우리 신생대 사기 빙하기. 자, 우리 빙하기, 우리 지구의 역사는 이제 패턴이 있어요. 온도로 보면 이쪽이 되게 더운 거야. 뜨거워. 아주 뜨겁고, 요 밑에는 아주 차가워. 추워요. 추워. 이쪽은 다 추워. 여기도 춥고. 그래서 덥고 춥고, 이게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패턴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덥고 춥고 이런 게 10만 년 단위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요 추운 기간을 우린 빙하기, 여기 빙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운 그 가운데를 이제 간빙기라고 하죠. 빙하기 사이라고 해서.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가냐면, 예를 들어서 700만 년 전. 자, 700만 년 전이 보통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간과 동물원에 이제 침팬지가 있잖아요. 얘네들이 조상이 있어. 쭉 보면 어느 할머니가 이제 공통 조상이겠죠. 그래서 그 할머니의 첫째 딸의 후손이 침팬지, 지금의 침팬지가 되고, 첫 번째 딸, 두 번째 딸의 후손이 이제 인간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할머니한테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우리 인간과 침팬지는 같이 옆자리에 앉아서 절을 해야겠죠. 우리의 공통 조상의 할머니니까. 그래서 알기 쉽게 얘기하면 700만 년 전부터 우리의 인류가 시작됐다고 보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때부터 구석기다.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해하기 쉽게 이때부터 구석기다고 보면, 현재가 지금이거든요. 지금 현재가 2020년입니다. 2020년이 지금 요 상황인데, 그러면 구석기와 신석기는 어느 정도냐? 자, 보면, 자, 구석기를 찍어줄게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여기까지가 구석기인 거예요. 그럼 신석기는 언제냐? 자, 신석기는 제가 색깔을 또 다른 걸로 찍어줄까요? 어때요? 요 색깔로 해볼까요? 좋습니다. 신석기는 요 때입니다. 신석기는 요 때. 그래서 구석기와 신석기 비율을 보면, 구석기가 뭐 99%, 뭐 99.9%고, 신석기 이후로는 0.1%예요. 인류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구석기 시대하고 요 신석기 시대에 엄청난 큰 차이가 있었는데, 바로 요 신석기 시대 때
우리 인류가 생명체 변형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획기적인 일들을 한다 이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때부터 작물들을 이제 재배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이때 재배하기 시작했던 게 이게 지금 요거 뭐냐면 요건 밀. 자, 밀. 자, 요것은 유럽에서는 밀을 재배해서 지금 뭐 유럽 애들 뭐 프랑스, 독일 애들 빵 먹잖아요. 예. 걔네들 빵 먹는 문화가 바로 신석기 시대 때부터 만들어진 거죠. 자, 요것은 이제 농사 짓는 거죠. 벼농사, 쌀입니다. 쌀. 이것은 아시아, 이거 베트남 여성의 모습이죠.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베트남 애들은 쌀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때는 벼농사 지은 거죠. 요건 이제 옥수수죠. 옥수수. 예. 자, 옥수수는 아메리카. 요 옥수수를 먹고 이제 잉카 문명, 아즈텍 문명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크게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작물들을 이제 재배하기 시작한 게 바로 신석기 혁명입니다. 이게 어떻게 지역은 다른데, 자, 요것은 이제 아시아, 요것은 아메리카인데 서로 지역은 다른데 어떻게 이런 작물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아주 단순하게 이해하면, 자, 아주 단순하게 이해해 봅시다. 이때 어떤 일이, 자, 이게 봐요. 되게 추웠다가 이게 빙하기죠. 빙하기인데 이제 날씨가 풀려. 쭉 해서 이제 풀려가는 요 지점. 이 지점이 바로 신석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이게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얼음덩어리가 풀려갖고, 이렇게 물이 흐르는 거야. 자, 물이 흘러. 자, 물이 흐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에, 풀들이 막 돋아나. 풀들이 돋아나겠죠. 물이 있으니까. 풀들이 돋아나니까 이것을 잡아먹는, 초식동물이 와서 막 풀을 뜯어먹어. 얘가 이제 뜯어먹으니까 얘를 또 잡아먹는, 육식동물이 이렇게 와서 또 잡아먹죠. 다음에 이런 육식동물, 초식동물이 있으니까 얘네들을 잡아먹던 우리 인간들이 이 동네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시간, 역사시간에 보면 신석기 혁명 때 뭘 하느냐? 정착 생활을 한다. 구석기 때는 이동 생활을 하지만 신석기 때는 정착 생활을 하더라.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 먹을 거리가 이쪽에 풍부한 겁니다. 물가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풍부한 거죠. 근데 이때 얘가 이제 지금 구석기인이에요. 지금 신석기인이 되기 바로 직전인데 얘가 구석기인입니다. 구석기인들은 이렇게 사냥을 하잖아요. 보통 남자들은 이제 사냥하러 가고 여자나 어린애들은 뭡니까? 채집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채집 생활하면서 뭘 채집을 했냐면 이런 걸 채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옥수수를 채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옥수수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테오신테라는 지금 옥수수의 할머니가 있는 거야. 테오신테라는 옥수수가 있었어요. 이 옥수수는 알맹이가 한 10개 정도 있는 거예요. 야생 옥수수죠. 지금은 알맹이가 수백 개가 있는데 일단 10개가 있습니다. 그래도 10개가 있는 게 어디입니까? 그래서 구석기 때는 채집을 통해서 그런 알맹이 이렇게 뜯어먹고 어떻게 하느냐? 이동을 했어요. 구석기 때는 이동을 한 겁니다. 근데 신석기 때는 좀 머리가 똑똑해졌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지금 한 7만 년 전에 지금 바로 신석기가 되게 이렇게 빙하기 때인데 이 7만 년 전에 돌연변이 우리 인간에서 이제 돌연변이가 발생했어요. 늘 돌연변이가 발생하잖아요. 어떤 돌연변이가 생겼냐면 이제 뇌 배선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뇌 배선에 이게 새롭게 이제 조직이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이게 뇌 배선에 새로운 배선이 새롭게 바뀌니까 이 언어 능력이 되게 갑자기 발달했어. 그래서 침팬지들이 하는 언어 그런 언어에서 지금은 자음과 모음을 구분해서 쓸 수 있는 언어 구조가 구강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좀 똑똑해졌어요. 똑똑해져서 작전을 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냥을 하더라도 이때부터 뭔가 대형 동물들을 사냥하기 본격적으로 할 수 있었던 능력이 바로 이때부터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런 빙하기가 끝날 때 왜 그때 어떤 지금의 신석기 혁명이 없었냐 하면 그때는 진짜 침팬지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7만 년 전 그 이후부터는 우리 인간이 진짜 침팬지하고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때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어떤 깨달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 왜? 이쪽이 지금 신석기 혁명에서 빙하기가 끝나고 물이 풀리니까 이런 동식물들이 막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야생 옥수수 테오신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고 그 중에 10개가 있었는데 알맹이 하나를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려서 여기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다음에 한 사람만 있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와서 이렇게 테오신테 먹고 알맹이 하나가 흘려서 이게 또 이듬해 싹이 나는 거예요. 구석기 때는 움직였기 때문에 싹이 났는지 알 게 뭡니까? 그러나 신석기 때는 이 정착 생활을 했기 때문에 먹을 게 너무 풍부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싹이 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아,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때부터 이제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테오신테 그 하나 알 떨어진 거에서 봤더니 그 중에 이게 이렇게 알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알이 떨어져 갖고 자랐는데 그 중에 어느 테오신테 하나가 알맹이가 한 50개가 된 거야. 다른 것은 10개, 5개 막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이 50개 중에 한 40개를 먹고 다시 10개를 한번 다시 뿌려봤더니 또 막 생겨. 그 중에 어느 하나가 도련뱅이가 생겨서 알이 100개가 있는 게 있어. 그래서 다른 거 다 먹어버리고 이 100개 중에 한 50알은 먹고 50알은 다시 또 뿌려봤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농사가 되면서 점점점 현재의 알맹이처럼 이렇게 많은 그런 훌륭한 옥수수를 재배하게 된 거죠. 6종 이게 성공하게 되는 거죠. 언제부터? 신석기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 신석기 시대 때 사람들의 그 깨달음이 있는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구나. 씨를 뿌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런 육종을 통해서 뭔가 더 훌륭한 더 좋은 쌀, 밀, 옥수수를 재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자, 이게 인류의 한 생명체 변형의 역사 중에 첫 번째인 거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늑대, 이제 동물들도 가축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실은 개는 요 개는 원래는 이제 늑대였어요. 이게 늑대죠. 요 늑대는 원래는 늑대들끼리 여기 늑대들이 많아. 늑대들이 많은데 얘 늑대가 무리에서 떨어져 갖고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원래는 이 사람이 늑대하고 서로 싸우면서 잡아먹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어느 날 한 신석기 혁명 일어나기 한 2-3만 년 전에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제가 상상해 보는 겁니다. 왜 왔을까? 제가 보기에는 얘가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이에서 지금으로 치면 우리로 사람들 시각에 의하면 너무 귀엽게 생겼어. 이렇게 귀엽게 생긴 애들은 사냥하기 쉽지가 않아요. 사냥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동료들한테 왕따 당한 거야. 그래서 밥도 제대로 안 주고 하니까 못 먹게 하니까 이 귀엽던 요 애가 배고파갖고 사람한테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봐요. 그럼 사람한테 왔는데 사람들은 처음에 두려웠겠죠. 저 늑대가 온다. 그래서 잡아먹었을 수도 있지만 그 중에 또 어떤 집단에서는 이 늑대하고 친하게 지낼 수가 있는 거죠. 왜? 귀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 이렇게 귀엽게 생긴 그런 개들, 강아지들 보면 잡아먹고 싶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같이 귀여워서 만지고 싶고 이렇게 같이 놀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래서 늑대와 사람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주는 먹이를 먹고 이렇게 지내는 겁니다. 근데 둘이 이제 공생의 과정이 있는데 계속 얘가 일방적으로 얻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도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멧돼지가 이렇게 막 공격해 올 때 얘가 멧돼지 사냥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사람을 위협할 때 얘가 같이 싸워주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이 더 좋아갖고 늑대,
지금의 개하고 이제 더 친하게 지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축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000년 전에 신석기 혁명 속에서 이제 개만이 아니고 이제 돼지, 소, 말, 닭, 오리, 염소 등 이제 가축화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돼지가 멧돼지였겠지만 아주 야생 멧돼지였겠지만 얘가 육종을 통해서 좀 더 사람한테 기르기 편한 것들만 그런 씨앗들만 서로 이제 짝짓기를 시키면서 그 중에 사람한테 괜찮은 애들 단백질 지방 주는 애들 이런 애들만 잘 재배해서 지금의 돼지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이제 삼겹살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신석기 시대부터 일어났다. 그래서 생물체 변형의 역사는 이렇게 됐다. 근데 이제 우리한테 이 뭡니까 늑대가 사람한테 왔지만 이 늑대한테는 언제든지 야생의 그런 DNA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얘네들은 밖으로 또 뛰쳐나가려는 그런 것들이 있죠. 얘네들도 또 이제 후손들이 이제 돌연변이 있어서 원래 그런 늑대들과 비슷한 애들이 있겠죠. 영화에 이제 콜 오브 와일드, 와일드, 야생이 이제 부른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잭 랜던이라는 이 소설가가 쓴 야생의 부름이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소설가인데, 강철구나 이렇게 쓰고, 러일 전쟁 때 우리나라 왔었던 취재 기자이기도 합니다. 잭 랜던이 쓴 되게 인기 있는 이런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게 The Call of the Wild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여기 보면 이 개가 이 벅이라는 이름이 이제 벅이라는 개인데 이 개가 되게 풍요롭게 잘 살다가 어느 날 이렇게 쫓겨난 게 아니고 개장수한테 이제 잡혀갖고 알래스카에 이제 팔려가는 거죠. 알래스카에 팔려가서 그 당시 알래스카에서 이제 금을 캐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동네에서 이 개는 이제 눈썰매를 끄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그 과정에서 이제 야생의 늑대, 암컷 늑대하고 이제 사랑을 하면서 다시 이제 야생으로 돌아가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늑대가 개가 되기도 하고 혹은 개의 유전자에 어떤 늑대의 본성이 계속 살아남아 있어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것들을 이 소설가가 이제 포착해서 쓴 거고 그것을 영화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속에서는 우리 인류가 생명체의 역사를 어떻게 변형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 인류가 생명체에 대해서 적절한 개입을 한 거죠. 개입을 한 겁니다. 신석기 이전, 자, 여기 보면, 여기 신석기 이전, 구석기 때는 우리 인간이 전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석기 때부터 우리 인간이 개입을 한 거죠. 이렇게, 인간한테 괜찮은 그런 DNA 유전자만 이렇게 포착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개입의 정도가 이제 상당히 이제 높아집니다. 언제부터? 현대부터. 현대를 언제로 잡는 것은 이제 복잡한데, 이제 단순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유전 법칙, 여러분 있잖아요. 네, 멘델의 유전 법칙. 이것을 발견했을 때, 혹은 1953년, 왓슨과 크릭이 이제 DNA 구조를, 이중 나선 구조를 이제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노벨상 타기도 하는데, 이때부터, 우리 생명체를 어떤 생명체가 발생시키느냐 거기에 힘을 주는 어떤 빅브라더 하여튼 브라더가 있어요. 빅브라더라고 할까요? 빅브라더가 DNA라는 것을 DNA는 유전자라는 것을 이때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실험실에서 생명체를 변형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되게 DNA 유전자를 분석하는 이런 과학자들에 의해서 실험실 과학자들에 의해서 생명체들이 변형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변형이 된 이제 여러분 GMO 토마토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과학자들의 이제 편집 능력에 의해서 어떤 편집, 유전자, DNA 이런 것을 조작하는 편집 능력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식물체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오늘 수업을 통해서 미래의 생명체의 역사를 획기적으로 바꿔줄 기술은 어떤 것이 있을까? 뭐 지금 제가 간단하게 뭐 GMO를 얘기하기도 하고 앞에 뭐 합성 생물학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또 생각하는 어떤 기술이 있을지 상상을 통해서 한번 적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